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저희가 집합건물법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된 쟁점이 점유자도 서면 결의로 관리인을 뽑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심, 즉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달랐어요. 이 사건을 제가 수행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가 한번 질의응답 형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만 지역과 시기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제가 일부러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단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1년 전 준공이 되었고 시행사가 더 이상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입주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면 결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관리단장으로 뽑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입주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주자들. 여기에는 구분수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임차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에 입주해 계시는 구분소유자와 또 건물에 입주하신 점유자, 임차인들이 같이 중심이 되어서 서면 결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단장이 뽑혔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들에는 구분 소유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 임차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죠. 준공되고 분양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그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즉 원래 소유자가 입주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인들이 입주하시게 되는 거죠. 대부분 임차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장은 구분 소유자 총회에서 뽑혀야 되는데 임차인들은 서면 결의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가 관리단장으로 뽑힌 것이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장인 저의 동의 없이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장인 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마음대로 자신들이 구분 소유자 총회를 열었고 다른 사람을 관리단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생겨난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들의 주장처럼 임차인들의 서면 결의로 뽑힌 저는 관리단장이 못 되는 것인가요? 저의 동의 없이 개최된 저들의 총회는 유효한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질문 주신 관리단장님이, 즉 종전 관리단장이 적법한 관리단장으로 뽑혔다고 한다면 이 관리단장은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관리단 대표, 관리인이에요. 적법한 관리단장, 적법한 관리인이라 한다면 법은요, 새로운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 관리단장이 총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새로운 관리단장을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종전 관리단장이 적법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뽑힌 관리단장은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입니다. 주상복합으로서 집합건물이고 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33조 보시면 임시관리단 집회라고 되어서 제1항에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리단 집회를, 이게 총회예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서 이러한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자는 관리인이에요. 즉 사안 같은 경우는 관리단장입니다. 이 관리단장이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 동의받아서 다른 사람이 집회를 마음대로 임의로 소집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소집했다면 그것은 하자가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정의 집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즉 여기 구분 소유자 20% 이상이에요. 여기는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유자 포함되지 않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집회의 소집을 청구해야 돼요. 그 경우에 관리인이 소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건물에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사항에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비로소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독자적으로 집회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지폐를 수입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예요. 만약에 사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주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관리인을 뽑는 것이 적법하다면 관리인이 있는 건물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점유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서명결의를 뽑은 거, 요게 잘못이라면 그 경우에는 여기에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건물에는 관리인이 있는 건물이냐,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냐, 요게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관리단 대표의 선임, 요게 법 24조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의 선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관리인은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관리단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건물의 대표예요. 관리단장, 관리단 회장, 관리인 이렇게 다 사용합니다. 규정 보시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회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되게 되어 있고요. 사안 같은 경우는요, 집회 결의는 없었죠. 그렇죠? 요거 하나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조 제4항인데요.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요게 점유자라 합니다. 보통 누가 되느냐? 임차인이 되는 것이죠. 임차인, 판례는요,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또는 임차인의 직원, 이런 분들이 다 점유자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 살고 있거나 거기서 영업을 하거나 아무튼 입주한 사람, 그 사람을 점유자라 합니다. 자, 이런 점유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른, 요게 방금 전에 본 요거예요. 요거 조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회에 참석해서, 여기에 참석이라고 되어 놨잖아요. 요것도 또한 염두에 두세요. 참석해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조항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위임받아서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굳이 이 규정을 쓸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2012년 12월 집합금법 개정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입법 취지가 점유자에게도 관리인 선임에 있어서 독자적인 의결권을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신설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규정을 종합해보면 관리인은요,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고, 점유하는 자도, 임차인도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조항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집합금법 제38조는 의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밋입니다.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거는 집회일 때입니다. 집회가 열릴 때 그 의사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요 24조에서는 점유자가 여기에서의 38조의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이니까 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가지고서 참석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즉 임차인 같은 점유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대. 이 경우에 이런 점유자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 점유자만 가지고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과반수 그리고 전체 면적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보신 33조, 24조, 그리고 38조, 이게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조항들인데요. 이 조항들의 전제는 집회를 개최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제41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서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같은 경우는 관리인 선임이었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과 그리고 미시예요.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과이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집회를 열지 않고 또는 열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어떠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만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여기는 또 5분의 4 이상입니다. 이상. 아까는 과반수였기 때문에 2분의 1 초과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5분의 4, 80% 이상이에요.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법문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점유자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즉 구분 소유자 이외에 점유자도 포함해서 5분의 4 이상이면 되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고요. 첫 번째 관리인 선임된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해석된 것이죠.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포함해가지고 5분의 4 이상이면 된다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8조의 의결 방법으로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구분 소유자의 임차인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24조 사항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구분 소유자에는 임차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따라서 집회를 안 열고 결의할 때도 여기에 구분 소유자에는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자, 반면에 규정상으로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 결의는 참석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집회는 열 때는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서면 결의일 경우에는 참석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구분 소유자에는 점유자는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당해 사안에 있어서 1심과 2심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뽑히신 분의 대리였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저희가 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첫 번째 관리인으로 선임된 분, 관리단장을 뽑히신 분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파기환송되고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에서 이게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런 파기환송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취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집합권법이 위와 같이 관련 집회의 결의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나와요. 대규모 집합건물의 등장으로 임차인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구분 소유자의 결의에 구분 소유자의 참석이 저조하게 되어서 현실을 고려한 거죠. 이렇게 구분 소유자의 참석이 저조하게 되어서 집합건물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방지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이런 것을 보완하려는 데 있다. 무엇이요? 이런 점유자의 의결권을 도입한 취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규정의 체계 및 문헌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통상에 관련 집회 결의 방법 외에 서면 결의 방식을 둔 취지, 그리고 관리단 집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것 중 일부에 대해 점유자에 의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점유자 자신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한 취지,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죠. 이런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임차인 같은 분들이죠. 관리단 집회 결의 사항에 해당하는 고용 부분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항 같은 경우는 관리인 선임이었죠. 이런 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부분이에요. 집합건물법 제41조 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 방법으로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원심이 전부 파기, 환송됐던 것입니다. 자, 사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안에서 과이단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임차인, 점유자이죠. 임차인이 과이단 집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 결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었어요. 만약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면 당초 관리인 선임이 유효하고 따라서 관리인에게 집회를 소집해야 따라서 종전에 선임된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마음대로 구분 소유자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별도의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를 뽑았다 하더라도 사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관리단장을 뽑았잖아요. 이런 관리단장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리단 집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따라서 관리인도 선임된 것이 아니에요. 즉 두 번째 선임된 관리인은 두 번째 선임된 관리단장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유사한 사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사안이었습니다. 1심은 점유자의 서면 결의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부인했고 이러한 결과는 2심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러한 1심과 2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고, 즉 대법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 부분이에요. 본 것처럼 집합권법 41조 1항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밑줄 다음이죠. 집합권법 41조 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 방법으로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서면 결의 방식으로 점유자가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사안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이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앞으로 굳이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고도 또는 굳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열지 않고도 점유자끼리 또는 점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모여서 서면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